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학입문 제4부 민법의 기본 원리의 마지막 장인 제15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효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지금 우리가 볼 소멸시효도 있고 또 민법에서는 소멸시효 말고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소멸시효, 취득시효 두 가지가 쓰이고 있고 민법에서 그 다음에 뭐 공소시효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형해시효. 그래서 시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를 보면서 그것과 비교되면서 또한 그 자주 쓰이는데 그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 제척기간. 우리는 그 제척기간을 취소권에서 그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취소권의 경우에 제척기간이 있죠.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취소권을 소멸되고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곳은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취소권이 소멸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우리가 이제 민법의 규정을 보면은 여기 미리 정리해 놨는데, 자,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민법은 5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1편의 총칙, 2편의 물권, 3편의 채권, 4편의 친족, 5편의 상속 해서 2편의 물권과 3편의 채권. 사실은 이제 채권이 더 민법 전반에 보면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채권이고, 이제 물권이라는 건 좀 특정한 그런 재산, 그러니까 뭐 소유권이라든가 뭐 점유권, 유치권, 뭐 이런 거, 저당권, 그다음에 뭐 이런 전세권, 지상권 이런 이제 그런 권리, 동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런 재산권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사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더 접하는 거는 계약 등의 이런 채권에 관련된 것이 더 많지만, 우리 민법은 순서가 물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뭐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우리가 재산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친족편과 상속편을 합해서 우리가 가족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이라는 게 뭐다? 개인의 법률 관계, 즉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개념을 정의해 봤죠. 그리고 이제 총칙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래 의도는, 원래 목적은 재산법과 가족법에 공통되는 그러한 내용을 총칙편에 담으려고 했는데, 실제는 어땠냐 하면 주로 재산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만 총칙편에 담겨 있고, 가족법에는 뭡니까 총칙편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1편 총칙에는 모두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통칙, 이거 조문 2개밖에 안 되죠. 1조 민법의 연원, 2조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요거 2개의 조문으로 된 게 통칙이었죠. 2장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고 그랬죠. 3장의 법인 해서 2장과 3장이 이제 권리의 주체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법인의 종류도 봤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이 권리의 주체 2장과 3장에서 권리 능력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행위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 능력이 무엇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장 물건. 이거는 그냥 물건의 주로 개념 정의만 나와 있어요. 조문도 많지 않고, 부동산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동산이 무엇인지, 뭐 주물, 종물, 천연과실, 법정과실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원칙이 4장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장, 3장, 이 권리의 주체를 13장에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 14장에서 법률행위와 대리 해가지고, 바로 이 법률행위 안에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를 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6장은 기간인데, 이건 우리 생략했어요.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7장, 소멸시효죠. 그래서 민법 제1편 총칙의
맨 마지막 장이 제7장 소멸시효인데, 사실 이 내용은 좀 많아요. 많은데 또 되게 좀 기술적이고 되게 좀 뭐랄까, 뭐 소멸시효의 중단, 뭐 소멸시효의 중단의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규정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규정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정지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경우별로 그 시효 정지에 관한 법적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조문이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한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소멸시효의 개념과 몇 가지 원칙을 보고, 그리고 그걸 제척기간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요것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취득시효는 어디서 다루냐? 아까 우리가 봤던 2편이 물권이었죠. 취득시효는 이제 그런 동산, 부동산의 이제 소유권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뭡니까? 제2편 물권에서 취득시효를 다루고, 총칙편에서는 소멸시효만 다루죠. 그래서 일단 그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개념만 정의를 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런 동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요게 이제 취득시효의,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제 취득하는지 이제 그런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취득시효고, 반면에 소멸시효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즉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은 권리를 상실하는. 근데 이때 소급해서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언제 이따 보겠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 시점부터 권리가 소멸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이제 시효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또는 시효 기간이 완성이 되면은 권리가 소멸하는 게 소멸시효. 시효의 기간이 완성이 돼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취득시효. 뭐 간단하죠, 여러분? 소멸시효, 취득시효.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소멸시효를 보는데, 162조의 기본 그 원칙에 나오죠. 그래서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 채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그러니까 그 시효의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반면에 상법상의 채권, 즉 그걸 우리가 상사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사채권은 전에 특별법과 일반법의 그 구분해서 얘기한 것처럼 상사채권은 5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왜냐? 상거래는 그 동종행위가 반복되고 또 신속하게 그 법률 관계를 확정 지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걸 그 상사채권은 그 오히려, 그러니까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그 기간이 더 짧습니다. 5년. 원칙이, 예외가 물론 있죠. 원칙이 5년이고 민사채권은 원칙이 10년이다. 그리고 여기 163조 단기 소멸시효 3년, 그 다음에 164조 단기 소멸시효 1년짜리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년이 아니라 각각 3년 또는 1년이 지나면 시효 기간이 완성하는 거죠.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열어놓으세요. 그 부분을. 정말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할 정도로 보통 다 법에서는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원칙과 함께 예외가 보통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내 명의의 그 뭡니까,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소유의 그런 동산, 부동산을 시효를 통해서 취득하면 나는 뭡니까,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그 100% 완전하게 보장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타인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채권은 왜 여기 썼냐? 채권은 1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왜냐면 여기 이제 20년. 그래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요거는 이제 10년의 2배, 20년이 이제 시효의 기간이에요. 소멸시효 기간.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소멸시효가 있고, 자, 소멸시효와 제촉기간의 이런,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왜 두게 됐냐 하면은, 크게 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냐면, 입증 곤란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소멸시효 제도를 둔 거다.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해서 크게 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옛날에는 소멸시효 제도를 두게 된 이유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번째가 통설이었어요. 권리 행사를 태만, 게을리한 거에 대한 제재로서 소멸시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세 번째 학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법적 근거로. 그럼 뭐냐? 가장 주된 소멸시효의 법적 근거로 가장 그 주된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5천만 원을 꿔서 그걸 나중에 갚았어요. 갚았는데 이제 을이 착오를 일으킨 거죠. 5천만 원, 좀 착오를 일으키기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갑이 돈 갚은 거를 그 자기가 돈을 빌려준 돈을 받은 거를 을이 이제 뭡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치매가 와서 이제 고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을 자꾸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갚았는데. 근데 그걸 한 뭐 돈을 꾸고 빌리고 갚고 하고서 한 뭐 20년 뒤에 뭐 이렇게 갚으라고 갑자기 그러면은 이거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거다. 이게 가장 오늘날에 가장 그 소멸시효 제도를 도입한 주된 근거로 보는 겁니다.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거다. 물론 돈을 갚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받잖아요. 영수증 받더라도 한 2, 30년 지나면 그 영수증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입증 곤란의 구제가 이제 오늘날에는 가장 주된 근거고, 아울러서 이제 부분적으로 사회 질서의 안정 이런 효과도 있는 거죠.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한 걸로 함으로써 더 이상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없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의 양 당사자에게 법률 관계의 당사자의 뭡니까? 게 이제 아주 확정적으로 그들의 어떤 더 이상 뭐 돈을 갚았냐 안 갚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해 버리니까 더 이상 뭐 빌린 돈을 갚았냐 안 갚았냐 이런 거에 법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소멸시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하니까 그럼 더 이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법률 관계, 갑과 을의 채권 채무자 간의 관계가 안정화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안정화되면서 사회 질서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권리가 소멸하는 거로 하는 소멸시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이런 효과, 역할, 또 그것이 이제 소멸시효 제도의 도입 목적,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세 번째,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뭐 법의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뭐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건 옛날에 주된 근거있지만 오늘날엔 더 이상 타당한 근거로 보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민법 조문과 함께 이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와 제적, 그러니까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직 뭐 와인을 별로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와인은 다 그 개성이 와인마다 그 고유한 개성이 있는데 이걸 뭐 와인을 많이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와인의 맛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의 와인을 그 마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러면은 그 와인의 맛에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 자기만의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이 두세 개의 와인을 마시면서 맛을 비교해 보면 와인의 맛이 이런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소멸시효의 특징,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의 특징, 그리고 양쪽의 그런 내용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게 비교당하는 건 기분 나쁜데 또 이게 누구나 늘 자기가 비교당하는 거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자기도 또 비교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학문적인 비교 아주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해왔죠. 전에 사회규범과 자연 법칙도 비교를 해봤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파악하면서 양자에 대한 이해를 깊이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쓸데없는 뭡니까? 얘가 길었었는데 자, 일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겁니다. 소멸시효에도 시효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보다시피 그냥 민사채권은 10년이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제촉기간도 기간이 있죠. 아까 한 예로 취소권 같은 경우에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민사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양자의 공통점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뭐 민사채권 10년을 소멸시효 기간을 뭐 20년 이렇게 이렇게 기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연장은 불가해요. 그러면 반대에 우리가 또 역시 법은 항상 우리 여러분 법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 legal approach 법적인 접근 방법을 이제 좀 약간 요번 한 학기 동안에 이것저것 보면서 이게 좀 법학이라는 게 또 이게 정치나 행정 경제랑 좀 다르구나 같은 사회학 분야인데 이제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반대 해석. 이 본능적으로 이제 반대 해석을 좀 해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가정하는데 항상 반대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답이 100% 나오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반대 해석할 때 그 기준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 그럼 이제 반대 해석은 뭡니까? 기간을 줄이는 그런 합의는 유효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권리를 소멸시효의 어떤 권리, 소멸시효로 얻는 그런 이익을 포기할 수 있냐? 알겠습니까?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또는 소멸시효의 그 정해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냐 하는데 제척기간은 그런 이익의 포기나 기간의 단축도 안 돼요. 연장도 안 되지만 근데 소멸시효는 포기나 단축은 돼요. 알겠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기간을 줄이는 거는 가능합니다. 184, 184 이렇게 184 또는 184 이렇게 읽겠죠. 그래서 자, 민법 184조를 좀 보겠어요. 또 왜냐면 거기 또 다른 하나 또 이 법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보면은 자, 184조 이렇게 돼 있죠. 1항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거는 제척기간과 마찬가지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해서 제척기간과 달리 단축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그리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포기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보는 거예요. 조문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 이게 그 말이라는 게 이게 그 함의 이런 그 논리적인 해석 이게 상당히 좀 이 사회생활할 때는 이제 법률 관계할 때 특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항은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얼핏 그냥 피상적으로는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죠. 아, 이거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구나 이런 얘기죠. 그럼 또 반대 해석하면 미리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법률 지식과 감각을 키워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제척 기간의 차이점을 먼저 공통점을 보면서 동시에 또 차이점 하나를 우리가 비교해 봤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그 기간을 이제 그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출발점이 언제냐? 그 기산점의 문제. 권리의 소멸은 생략하고 요번에는 기산점 뭐냐면 이게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이제 그 민사채권 10년의 기간에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면에 제척기간, 그 정해진 뭐 3년, 10년, 이런 뭐 어떤 법률에 정해진 제척기간, 그 기간은 여기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이 돼요. 기산이 돼요.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시계가 이제 스톱워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민법 166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야, 여기서도 또 우리가 법의 해석을 배웠으니까, 참 뭡니까? 아는 게 힘도 되고, 또 이 배우는 게 또 뭡니까? 때로는 식자우한, 뭐 이런 말도 있죠. 아는 게 이제 뭐, 우한, 우한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 보니까 말이 달라요. 하나는 권리가 발생한 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아직 스톱워치가 작동 안 한다는 얘기죠. 아,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법학인문, 현대사회법을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기산점이, 그러니까 그 권리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권리는 이 시점에서 요 시점, 요 세로줄, 요 시점에서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권리 행사는 이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때부터 소멸시효의 스톱워치는 돌아가고 제척 기간은 처음에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돌아가니까 차이점이 있죠. 이것도 중요한 차이고. 자, 그다음에 소급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뭡니까? 제척 기간은 소급표도 인정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소급표 어떻게 인정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 여기 권리가 발생한 요 시점이 아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10년이 완성이 되면은 바로 요때, 요 기산점, 요때부터 권리가 소멸한 거예요. 10년이 완성된 이 시점, 10년이 완성된 이 시점에 권리가 소멸한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역시 제척 기간은 그 중단이나 정지도 인정이 안 돼요. 알겠죠? 자, 소멸시효의 중단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있을 때 근데 채권자가 행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죠? 그래서 10년이 완성이 땅 되면 권리 소멸하는 거예요. 언제로? 요때로 소급해서. 근데 요 진행되는 와중에 채권자가 뭡니까? 뭐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를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은 소멸시효 중단돼요. 그러면 다시 요때로 와서 다시 또 10년 지나야 돼요. 그래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소멸시효의 중단. 그래서 민법에는 민법 총칙편에는 소멸시효 세 가지 경우에 중단되는 거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청구,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런 거죠. 청구,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그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승인하는 요 세 가지인데 요런 사유까지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없고 그 소멸시효의 중단의 개념이 뭔지 알겠어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뭔지 또 더군다나 정지라는 표현도 쓰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번에는 이제 여기가 권리가 발생한 때라고 시점을 얘기를 하고 요 시점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될 때
자, 요때 권리 발생했어요. 근데 요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채권자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쭉 가서 10년이 되면은 소멸시효 완성하니까 채권자의 권리 소멸하죠. 그러면은 여기 요 시점으로 와서 소멸시효 시작하는 기산점으로 와서 소급해서 이제 권리가 소멸하는 건데 요때 이제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소멸시효 중단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쭉 스톱워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딱 요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사유 중에 어떤 하나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그럼 다시 뭡니까? 새롭게 10년 그 스톱워치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소멸시효의 중단.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정지는 뭐냐면 한 가지 예만 들어줄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쭉 그 스톱워치가 진행돼서 한 달이 남았어요. 근데 이때 천재지변, 막 갑자기 아주 정말 또는 뭐 전쟁이 발생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소멸시효 완성되기 한 달 전부터 뭐 예를 들면 두 달까지 요 사이에 전쟁이 뭐 있어가지고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무력 충돌이 하여튼 교전 상태는 이제 종료가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뭐냐면 마지막 1개월 동안은 할 수 있었는데 소멸시효를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그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게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소멸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의 정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각 경우마다 민법에 정해진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그 10년이 지나도 이때는 10년이 지나고도 이런 재난 상황이 끝나고 일정 기간 동안은 뭡니까 기술적으로는 기계적으로는 10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그 뭡니까 민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까지는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이게 소멸시효의 정지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소멸시효의 중단부터 좀 보면은 자, 언제 소멸시효? 168조.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유,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은 소멸시효 중단이 돼요. 알겠죠? 그 소멸시효의 소급표 바로 위에 있죠. 기산일에 소급해서 소멸시효는 효력이 생긴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냥 쭉쭉 나오네 위에.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권리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 그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그 뭡니까?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 이게 취소된 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취소된 때 이게 취소됐을 때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니까 그동안 진행됐던 것이 유효해요. 나머지 기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가 제대로 취해지면은 응? 그 취소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뭡니까 소멸시효 그 스톱워치 진행됐던 게 다시 0으로 간다는 겁니다. 새롭게 10년이 진행돼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멸시효 이런 그 뭡니까 소멸시효의 중단의 사유가 취해졌는데 갑자기 이런 그 조치들 중에 하나가 취해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취소되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럴 때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그런 경우에 관한 그 세부적인 기준들도 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 소멸시효 중단 여기 나오죠. 178조 1항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새롭게 10년을 지난 10년의 기간이 새롭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 정지 이것도 이제 제한 능력자에 관련된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거 182조 뭡니까?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 자 이제 10년에서 1개월이 남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게 그 한 6개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그 전쟁이 끝나고 1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10년은 그 전에 이미 지났지만 전쟁 끝나고 1개월 동안은 여전히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 그렇지만 제척 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이 완성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그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직권 조사 사항.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든 없든 재판부에서 당연히 이 기간이 완성이 된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재판부의 의무 사항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이제 소멸시효는 항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가 주장을 해야 돼요. 재판 과정에서. 그랬을 때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비로소 재판부의 판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항변 사항이고 반면에 제척 기간은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권리가 주로 어떤 권리의 경우에 주로 이제 그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항상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어떤 권리가 주로 이제 그 제척 기간이 적용되냐 하면은 형성권은 주로 이제 제척 기간이 적용이 돼요. 반면에 청구권은 이거는 이제 주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 뭐 어떤 하지 않도록 이런 걸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성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거 내가 다 세트로 맞춰뒀죠. 지난번에 뭡니까?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때 동의, 취소, 추인 요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도 속하고 이런 게 바로 형성권이에요. 왜냐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알겠죠? 반면에 이제 청구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룸을 그 임대차 계약을 월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그랬을 때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은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자기가 쓸 방을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을 비워주고 또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있는 거죠. 응? 그리고 그걸 방해하면 안 되겠죠. 임대인은. 그리고 이제 임대는 또 뭡니까? 그렇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그 방을 쓰게 하고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이런 게 청구권인데 보통 소멸시효는 청구권의 경우에 이제 보통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형성권은 주로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에서 100%는 아니지만 예외 규정들이 있죠. 한번 나중에 찾아보길 바라고요. 시효로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뭐 이럴 땐 당연히 소멸시효 규정이죠. 100%는 아니지만 또는 이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거는 그 대부분의 이런 그 표현이 들어가면 이건 소멸시효 규정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제 15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